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자동차 등 경기 민감주 하고요, 2차 전지 포함 성장주에 대한 비교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차트 완성도가 높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금일 4포인트 상승한 2188포인트로서요,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은 탄력은 약화된 그런 모습이죠. 자, 어제와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감이 한층 높았지만요, 거기엔 미치지 못했죠. 자,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7% 넘게 상승한 것에 따른 숨 고르기가 주초에 나오고 있다. 또한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예요.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그죠? 그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자, 최근에 수급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기관들 중에서 금융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금일요, 이 금융 투자 쪽에서 현물 쪽에 거래소 시장이 한 1,800억 매도를 보였고요. 선물 쪽에서는 한 3천억 정도 그죠? 매도를 보였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매도를 하면은 현물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주에요, 선물 쪽에서 한 1조 2천억 매도를 하면서 현물 쪽에서요, 한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런 관점이면은 오늘 분명히 금융투자가 현물 거래소 시장 쪽에 매수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다. 그 이유는 어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제 외국 금융투자가요, 선물 쪽에서 4,800억 요 부분이죠. 800억을 매도를 했으면은 오히려 이 현물 쪽에 매도가 상당히 많이 한 최소 6, 7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현물 매도가 겨우 1,100억대에 그쳤다. 그 물량이 그죠? 오늘 일부 매수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죠? 일부 매도로 나온 걸로 우리가 판단하면, 그러면 어제 오늘 쌤이 되기 때문에 내일서부터는 다시 금융 투자에 좀 힘 있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아 해서 이번 선물 옵션 만기 시장의 악영향은 그렇게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듯이 선물 옵션 만기가 11일인데 금융 투자 쪽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 만기 영향은 작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래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자,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뒤쪽에요. 우리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최근에 지난 5월 19일 이후서부터 경기 민감주가 자동차, 건설, 철강, 기계, 조선, 화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동안 업종 대표주를 했던 대형주들이 5월 19일 날 기점으로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 한번 작은 박스를 보세요. 자, 누가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움직였는지, 여기 5월 19일 날 보면요, 기관들이 8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그 중에 금융투자가 5천억을 매수했고 지수가 크게 뜨고, 또 기관들이 매수가 큰 날은 대부분 그렇죠? 이 금융투자 즉 증권회사들이 매수를 해줬다. 근데 이 금융투자 증권사가 매수를 할 때는 그냥 일방적인 현물을 좋아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 쪽하고요, 해지 개념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기관들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 이유는 어저께 그렇죠? 일부 물량이 안 나왔던 물량이 오늘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현대차의 일봉 모습인데요. 자, 5월 19일에 바로 이날이죠. 그렇죠? 이날 강한 상승의 모습. 근데 이 자동차 현대차뿐이 아니고요. 포스코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GS건설, SK이노베이션, 미래에셋증권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이 바로 이 5월 19일 날 고개를 살짝 틀어주고 그리고 한 며칠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
그것이 바로 이 수급적으로 금융투자가 매수가 많이 한다는 주가가 이 경기 민감주 쪽에서 상승폭이 나왔다. 자, 또한요, 좀 더 추가적으로 내일하고 모레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현대차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 비슷한 모양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이 경기 민감주들. 그러면은 내일 정도 이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센 부분은요, 1, 2월 달에 고점 부분을 돌파한 종목도 있고요. 지금처럼 뭐 한 3분의 2 정도 회복한 종목이 있는데, 저는요, 어느 정도 얘네들이 키 높이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오랜 시간 빠졌다가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을 받아라. 이런 종목들이 시장 주도는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올라올 때 일부 물량을 줄여주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쌍두마차 성장주죠.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에 V자 반등 코스피 더 달릴까 숨고를까, 그죠?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실적에 대한 경기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또 하반기 내년 이후에는 더욱 가파르게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주가하고 그죠? 경기 지표나 실적하고요. 주가가 선행한다 했어요. 자, 우리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나빠질 때 주가는 이미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경기 지표가 이제 조금씩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준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 지수상으로는 한번 조심은 할 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심하는 가격대가 지금 말씀드린 2200이 될지 2300이 될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 해서 뭐 현금 정도 한 20-30% 정도만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묵혀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돌리면서 한 20-30% 묵혀두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2차 전지, 반도체, 뭐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20-30% 현금 자금 갖고는요. 자, 이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차트 완성도가 높은 관심 종목 했어요. 좀 테마별로 한 4테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중에 한 3종목 해서 총 6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아마 이 종목도 아마 많이 눈에 익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스마트폰 관심주에서는 BH. 자, 원래 HLB가 아니고요. 우리가 팩트론을 했다가 장 막판 한 30분 남겨놓고 그죠? 강하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추격 매수 안 한다 그랬어요. 아마 3시 전후까지는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좀 움직여서 그 종목 빼고 HLB로 또 새롭게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5 쪽에서 서진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는 코미코, 이오 테크닉스, AD 테크놀로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BH는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전문 업체예요. 근데 최근에 이 5G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패널 두께를 그렇죠? 축소를 하기 위해서 터치 패널하고요, 디스플레이 일체형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제품이 Y옥타라는 것인데, 이 BH가 바로 이 Y옥타 일체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가도요, 일반 연성인쇄 회로 기판보다 최소 2배에서 6배 비싸고요. 또한 요새 폴더폰에서 화면이 접히는 폰 있죠? 피면은 상당히 화면이 넓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쇄로 기판이 더 많이, 한 화면, 좁은 화면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폴더폰이 활성화될수록, 그렇죠? 그리고 이 5G 스마트폰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렇죠? 이 BH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BH, 최근에 스마트폰 관심 종목들, 얘네들 스마트폰도요, 그동안에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 그러니까 소외주로서 순환매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특히 뭐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폴더폰이 삼성에서 갤럭시 폴더2가 출시 예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올라가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순환매 차원으로 봐달라 했어요. 너무 오래 갖고 계실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 주가 조정이 2, 3일로 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마이너스 50원 하락한 19,950원. 이제 오늘로서 3일째 조정, 거래량도 72만 주. 최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죠. 자, 이 종목 이제 3일 조정은 이걸로 끝내야 돼. 만약에 조정이 내일도 못 치고 간다면 이 종목은 그렇죠. 당분간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서 이 종목은 내일은 무조건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야겠죠. 최소한 150만 주에서 200만 주는 돼야겠죠. 그렇죠?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한 5만 주 정도 샀지만은 물량이 어제보다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뜰 때 개인들이 팔았던 물량에 비해서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적다. 올릴 때 매수했던 주체 세력들이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일 오전에 150만 주, 200만 주면 내일 출발해서 30분 지났을 때 최소한 15만 주에서 20만 주가 터지냐 안 터지냐, 그리고 또 주가가 보합권에서 강보합 수준으로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보합권이라든지 약보합권에 들어갔는데 주가가 내가 뭐 항상 내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그죠, 상당히 좋지만 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럼 내가 손절가를 정하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뭐 19,000 뭐 한 400원 정도, 어제 저가가 19,450원, 그제가 19,500원.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19,400원 내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자. 어차피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단기 매매는요, 10번 매매하면요, 나한테 진짜로 수익을 갖다 준다. 내가 10번 매매해서 수익이 50% 났다면요, 한 번 매매할 때마다 5%씩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10번 매매 중에 2번 매매가 내 수익 50% 중에 80%에 40%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염두에 둬서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오는 그러한 매매 스킬이 단기 매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뇨. 만약에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은 내가 뭐 우리가 손절가처럼 좀 넉넉하게 잡고 좀 끌고 가도 되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다 싶으면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그런 분들만 접근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BH 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서진 시스템이죠. 뭐 서진 시스템 요새 5G 말씀을 드리면서 HFR하고 서진 시스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통신 장비하고 휴대폰의 함체를 만드는 회사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서진 시스템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3일째 밀리면서 지금요, 얘는 혼조예요. 그죠? 이 이동평균선 장기, 중기, 단기 주가가 지금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어제보다도, 어제가 거래량이 29만 주 내는데 오늘은 25만 주, 그죠?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모습이다. 거래가 팡 터져주면서 얼마? 최소 50만 주에서 7, 80만 주 뚝 터져주면 요거는 장대 양봉이면서 최근 고점 부근이 28,000원 돌파 가능하다 해서요. 요 부분들 5G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는데 그죠? 전혀 움직임이 장중인 날은 한번 이렇게 시도는 해요. 시도를 하는데 바로 물량을 두들겨 맞고 주저앉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서신시 때 뭐 이 기술적 분석상 봤을 때도 뭐 더 크게 올라온 폭이 없기 때문에 뭐 빠질 폭도 없다. 뭐 수급적으로 오늘 개인들이 한 42,000주 사줬지만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뭐 주가가 그죠? 지금 혼조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지난 800원 뜰 때, 그러니까 한 6월 4일이죠. 11만 거의 12만 주 샀던 부분, 뭐 최근에 한 3일 동안에 그 물량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산 날 거의 비슷한 수치로, 그죠? 샀다 팔았다 한 그런 모습인데, 자, 요거 조만간에 한번 요입당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HFR 한번 계속적으로 봐야겠죠? 우리가 같이 봤던 종목이니까 HFR. 저 HFR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오늘 거래량 크게 감소했네, 23만 주. 그렇죠? 한번 움직이면 같이 서진 시스템이나 HFR,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쉬어가는 모습이고, 서진 시스템은 그렇죠? 혼조된 모습입니다. 이 두 종목 다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좀 쉬어갔는데 1분기 실적 HFR 좀 부진하면서 좀 탄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실적 상당히 좋아져요. 자, 지금 뭐 답답한 감은 있죠. 지금 HFR 갖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뭐 보름이고 한 달이 걸고 사서 이것이 한번 치고 가서 뭐 4만원까지만, 그렇죠? 올라간다고 10%고 역사적인 고점 가면 한 20%까지도 수익 날 수 있는 충분히 요번에 움직이면요. 지난 역사적인 고점 42,750원인데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요. 왜? 기간 조정, 그렇죠? 지금 벌써 한 2달 가까이 이 35,000원을 저점으로 그리고 고점으로 한 38,000원을 고점으로 작은 박스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은 그 옆으로 횡보한 기간만큼, 그죠? 그 기간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폭만큼. 그래서 충분히 고점 돌파해서 계속적인 관심인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서진 시스템이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코미코. 이오테크닉스는요, 레이저 응용 장비 업체에 아마 제가 작년에 아니면 연초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죠. 요새 최근에 이제 개발한 게 레이저 드리링 해갖고요. 예, 패널 레벨 패키지. 그러니까는 이 패키징 업체, 이제 뭐 PLP 부분이라 하죠. 공정의 전극 형성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장비. 요새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쪽이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레이저 어닐링 장비해서 반도체의 불순물을 도핑시킬 때 이온 이식 직후에 반도체 격지에 생긴 손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최근에 그런 장비, 그죠? 고가 장비인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그죠? 그런 부분, 테스트해서, 문제 없으면 사용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 부분, 이오테크닉스 관심을 갖고, 코미코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정미 쿠션. 최근엔 제가 이제 조금,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인데, 자, 세계 각국에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그죠? 증설, 공장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삼성도 요번에 한 10조 원 정도 투자한다 그러죠. 대만의 TMC가 한 12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중국 업체인 SMIC도 한 22억 5천만 달러. 근데 코미코가 그 각국에 다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재료 상당히 좋은데 아직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고 또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번 코미코, 그렇죠? 자, 오늘 코미코는 한 700원 하락, 2% 정도 하락했네요. 자, 우리가 어제도 이제 진단을 하면서 모습은 갖춰주지만 이런 모습 갖고 뜨지 않는다 그랬죠. 좀 더 한번 대 밀려서 지난 저점 수준 31,000원대, 그죠? 32,0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죠? 그 정도 수준, 오늘 거래량 감소 좀 의미가 있네, 그죠? 수급적으로도 주가는 최근 좀 지지부진한데, 수급도 보면은 개인들이, 그죠? 상당히 서로 관망하는 모습이 역력해보세요. 예,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는데, 수급적으로 관망한다. 한번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죠? 자, 지금 장기 이동선 위에서, 그죠? 옆으로 행보하고 거래량 감소하고 오늘 주가 등락폭 볼까요? 오늘 최고가가 플러스 0.99, 최저가가 마이너스 1.31.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 폭이 2.3%밖에 안 돼요. 저나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일반 투자자 분들이나 그죠? 100원 싸게 매수하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일반인들끼리 치고 다니는 종목군은요 상당히 좀 지저분하다 그래요. 근데 누가 세력이 들어앉아서 주가 관리하면은 누가 매도로 해서 주가가 빠지면 받치죠. 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매수해서 띄우면 눌러놓죠. 그러한 식으로 주가 관리를 하면요. 이렇게 하루의 변동폭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재료도 충분히 있고 해서 한번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또 이제 저거 있죠. 우리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1위 2030년까지 133조 투자해서 1위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다. 나머지 회사들은 내가 하청을 줘서 그렇죠? 물량을 받으면 되는데 이 AD 테크놀로지는 협력 관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 소형 팹리스 회사들 같은 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AD 테크놀로지는 협력 관계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AD 테크놀로지 단순히 좀 유상 증자가 그렇죠? 결정은 걸리락됐고 청약이 다음 달 7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다음 달 초순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발행일이 한 7월 하순경인데 그 전후까지 그렇죠? 조금 움직임이 탄력이 약하다 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이럴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스권 부분에서 한번 움직이면 좀 들어갔다가 좀 뭐 큰 욕심 안 내고 뭐 5% 10% 나면 파는 정도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AD 테크놀로지 그죠? 요 부분이 있죠. 요즘에 1차 발행가가 23,200원이었고 뭐 회사 내용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마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HLB 오늘 이제 펩토론 하려다가 장 막판에 그죠?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빼고 HLB를 넣었는데 자 HLB 유상증자 신주 발행일이 6월 19일이죠. 청약이 지난달 하순경에 끝났어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지난주에 했죠. 근데 무상증자 신주가 6월 23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 그러면 그 전후로 했고 아니면 그 끝나든지 한번 움직이면 나오고 또 HLB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리보세나 간암 치료제 그걸 만드는 개발을 하는 회사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요, 블랙놀이라는 펀드 쪽에서 219만 주 매수를 했다. 좀 의미가 있고요. 저는 HLB에 대해서 가장 기술적 분석상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 지난 3월 달에 종합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할 때도 이 종목은 그죠? 자 보십시오. 3월 달에 종합지수 크게 하고 웬만한 종목군들 뭐 30% 50%씩 빠질 때 얘는 빠진 폭이 없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누가 그러면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이렇게 크게 시장에 하락하는데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고 그러다가 요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끝나고 주가가 한번 움직이고 그죠? 첫 조정 우리가 조금요 정고점 부분 내려오면은 그죠?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도 큰 무리 없다 해서 뭐 요 종목 10만 원 뭐 중반대 정도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거래에 감사하고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 종목 수급 쪽이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들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주가가 조정을 받고 탄력이 약화될 때도 수급적인 상당히 양호한 모습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원래는 펩토론을 그죠 준비를 장대 이게 막판에 그죠 크게 움직이는 보합권에 움직이다 그죠 분봉상으로 볼까요 그죠 이 3시 넘어서 갑자기 그죠 확 뜨면서 한 6%까지 뜨면서 이런 종목 뭐 차트 완성도가 높다보다 이미 뜬 거니까요.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뭐 상당히 좋은 모습, 뭐 펩토론도 계속적으로 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건 이제 회원 모집이 있죠? 3개월에 100만원 유료 회원인데요. 항상 말씀드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막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낭패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왜? 뭐 따라가서 뭐 성공하는 수익을 내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 내 생각 반대로 올라가다가 한번 밑으로 꼬꾸라지면요. 그동안 조금씩 먹은 거 그 이상으로 그죠? 손해를 보게 되어서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그리고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올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가격대 하락 추세니까요. 하락할 때 가격을 보고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권이라 보고 선침에 한 30%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 이제 주가 관리하고 더 이상 안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의 끝마무리가 나왔을 때 또 한 30%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거래량이 실리든지 치고 나가면 나머지 물량 매수하고 반대로 내가 선침에 30% 들어갔는데 주가가 그죠 별로다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받은 상태도 어느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아니다 싶어도요 뭐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올 수 있다 해서 항상 시장에서 그죠? 주도주 되는 종목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종목 인기 있는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지 그죠?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주가가 떠버리면 그죠? 10% 20% 그냥 온전하게 난다 그죠? 리스크도 그만큼 또 적다. 왜? 주가가 올라간 폭이 없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요 수익은 차근차근 쌓이게 된다. 그래서요 뭐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요 번호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